너무 비싸요. 한 10만 원 해도 많이 못 사는 것 같고요.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오른 것 같고 똑같은 돈으로 많이 못 사는 것 같아요. 요금이 좀 적정한가, 그다음에 과다 계산된 부분이 없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뺄 거 좀 빼서 이 정도 금액은 그래도 운송원가상 맞지 않냐 해갖고 나온 금액이. 먹고 입는 것에서부터 사교육비까지 어느 것 하나 예외 없이 다 오르면서 계절은 바뀌었지만 시민들의 체감 경기는 아직도 겨울입니다. 전기, 가스, 수도, 사교육비, 장바구니 물가, 택시비까지 올랐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됐는데요. 하반기 물가도 심상치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민 체감도가 굉장히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높거든요. 택시비 같은 경우도 6월 1일자로 1,000원이 올라서 4,800원으로 기본 요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택시 업계에서는 사실 좀 장기간 요금이 동결되어 왔다는 부분과 고유가로 인해서 나가는 지출이 많다 보니 업계에서의 요구로 인해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외에도 저희가 전기, 가스 요금이 다 같이 오르는 부분과 외식 물가도 올라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가장 저희가 물가를 계산할 때 가장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식품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라면 소비량이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라면이 11.7%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라면 한 봉지에 2,000원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밀면, 짜장면, 국밥처럼 서민들이 즐겨 먹는 단품 음식이 10,000원까지도 치솟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체감하시는 소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 정말 우리가 하루빨리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지금 왔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즐겨 먹는 그런 거 면 종류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댁에서 이제 드시는 거 얘기지만은 사실은 지금 그전에는 그래도 외식도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 배달 많이 시켰지 않습니까? 이제는 배달 잘 못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비싸가지고. 배달료도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업계별로는 마케팅을 통해서 뭐 할인 행사를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 계속해서 이 고공행진을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 상승이나 환율이나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자체가 올랐기 때문에 원자재, 그러니까는 원료 자체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라서 서비스의 업계에서도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가 상승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 전쟁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네. 덩달아 유가도 올랐고요. 이제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미국의 연준, 유럽 중앙은행 등지에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이제 세금에 대한 조절이 있었고 종부세나 뭐 주택세 자체가 조금 감면이 되다 보니까 세입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산업용 전기요금이나 영업용 도시가스가 오른 것이고요. 5월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자 물가도 3.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에 대한 고민은 없는데 자꾸 서민들의 지갑은 바닥이 나고 있는 장고가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지역 화폐나 이렇게 우리 서민 경제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수입이 계속 주는 상황이고 월급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월급은 오르질 않거든요. 네. 그런데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죠. 네. 너무 막막하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공기관들, 성과급 잔치하는 공기관들 그리고 월급을 인상시키는 공기관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이 시민들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공직자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시도 정말 시민들이 힘든 이 시점에 공기관에서 많은 성과금이나 또 많은 급여 인상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없도록 우리 시의회에서 철저하게 한번 스크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거기에서 근로자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대립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현재 9,620원인데요. 네. 2022년 대비 5%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노동계에서는 좀 더 올린 이제 12,000원 정도 24.7%를 올려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에서도 계속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고 경영난 그리고 고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입장을 네.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와 근로자 측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그리고 업종별 최저임금제를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근로자 측에서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근로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최저임금 연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한 국회의원님과 함께 네. 공동 주최를 해서 대여투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근로자분들께서도 특정 정당의 유력 인사와 함께 정부를 비판하고 최저임금의 갈등을 만들어가는 것이 시민들로 하여금 또는 국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순수한 근로자들과 정부가 좋은 논의를 해서 정말 양측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중재를 하면서 그다음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렇게 협상을 하면 되는데 정치가 끼어들었다 이런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는 집단이나 손해를 보는 집단이 늘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언제든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분명히 있는 정책이지요. 지금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는 임금 차등 적용안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지금 논란이 과해지고 있는 것이고요. 물가가 올라서 소상공인들의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근로자를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나 1인 자영업자를 택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조명이 되기 시작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최저임금제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결국 근로자 의욕 고취나 네네. 또 이제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경영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좀 더 논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공공요금을 잡지 않고 모든 인상을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차등 최저임금제 같은 경우에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 이제 부산 같은 경우 또 부산보다 더 도심에서 멀어져 있는 경우에는요. 사실 근로자들이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 비해서 우리 지방이 조금 더 나은 임금을 받는다면 수도권 1급 체제나 또 지방이 겪고 있는 인구 유출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현재 저희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께서 발의를 해서 국회에 이제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업종별 차등 적용제. 이것은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업종별로 근무의 강도, 또 뭐 지속 시간, 그리고 뭐 힘듦의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업종별로 이렇게 최저임금 차등을 주는 이 발상이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서지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에 따라서 계속 융통성 있게 변해가야 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차등 최저임금제가 적합하다라고 봅니다.